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안녕하세요, 슬피셜입니다. 월가워즈의 코너 속의 코너 슬피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했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물론 주식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보고 어느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인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인 룰은 마찬가지입니다. 3분 동안 이게 좀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4분 동안 얘기하고 뭐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3분 얘기하고 나머지 1분 정도는 우리가 또 대화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 3분 룰 적용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접니다. 리스타입니다. 자, 타임어택을 오늘도 당하면서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국의 CNBC라는 경제방송이 있잖아요. 이 경제방송에서 대대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셀럽들을 모아서 수익률을 배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 이름은 Stock Draft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멋있네요. 일단 멋있네. 네, Stock Draft라고 약간 야구 경기처럼 이렇게 좀 승부를 벌이는 건데, 일단 규칙을 설명해 드리면 참가자는 총 10명이고요. 이 10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정해진 60개의 종목 가운데서 2개를 골라요. 근데 이 2개를 고르는 기준이 뭐냐? 앞으로 10달 동안 가장 많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2개를 고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유명인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수익률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건데 진짜 가망 있는 종목들 고르겠지. 네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경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참가자들별로 어떤 종목들 골랐는지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선정된 그 종목 리스트, 이렇게 약간 진짜 무슨 스포츠 경기처럼 딱 Final List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마 뒤에 띄워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익숙한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첫 번째 참가자, 첫 번째 선수는 팀 세이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이머 에셋 매니지먼트의 창립자이자 수석 투자자이고요. 투자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분 종목을 보니까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번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의외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골랐어요.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큰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비트코인 하면 굉장히 강한데, 이분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safety play다. 자기는 비트코인을 좀 안전한 놀이처로 본다. 그러니까 플레이는 투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약간 안전한 매매? 안전한 오히려 매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약간,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트렌드를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다음 참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인데, 올림픽 스타예요. 수영 선수고, 금메달을 무려 3번이나 수상을 했던 수영 선수 라이언 머피입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ETF인 캐시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펀드를 이분은 골랐어요. 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5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다 줬잖아요. 이 ETF가.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이분은 ETF를 고른데 한 가지 이유를 말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 ETF 하나를 나는 샀을 뿐인데 그 하나를 보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의 간접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 아직 말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벌써 3분이 지났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이슨 프랑크라고 하는 그 트위치 스타가 있어요. 트위치 스타인데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디즈니를 골랐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가 너무 둔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금이 디즈니나 디즈니 플러스로 몰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개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신나는데 이제 그런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자 사업가인 어떤 한
여성이 또 참가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페트라 넴코바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다양한 잡지의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모델이고요. 이제는 사업가로서 자신만의 펀드를 창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책도 집필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어비앤비랑 줌비디오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조금 좀 다르잖아요. 네. 반대되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수혜를 받은 종목, 피해를 받은 종목 그러니까요. 약간 상반되는 성격인데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에 따라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거고 뭐 그럼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걸 계속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랑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맨날 이제 린스타랑 이스타랑 맨날 다른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나갈 거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그 이유를 또 얘기를 했는데 줌비디오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주는데 기여를 했다. 간접적으로.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차를 안 그럴까요? 끌고 다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차도 안 끌고 다니고 그 비행기 출장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간접적으로나마 기여를 했다. 이런 점도 꼽았는데 이분이 엄청난 환경 운동가예요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약간 매력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그 밖에도 15개의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웹사이트 링크를 저희가 밑에 더보기란에 띄워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어떤 종목들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와. 저는 되게 그 의미가 있게 느껴졌던 게 몇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투자자분이 사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배틀이잖아요. 네.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걸 긍정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네.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물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10개월 동안 더 갈 게 남았다라고 보는 거라서 되게 의미 그러게요. 깊었고 또 저는 스포츠 스타들도 네. 스포츠 스타들이 은근히 투자를 잘해요. 오, 그분들이 승부사 그래요? 기질이 있어. 그래서 그 그렇죠.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도 사실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래프트킹의 아마 이사로 아마 활동을 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뭔가 배팅도 꽤 많이 하셨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박 기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뭔가 딱 보였을 때 그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스포츠맨들이 찝는 것들도 저는 되게 좀 높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업가는 정말 내가 사업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돈 되더라. 이게 눈에 보이는 그쵸, 분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그냥 쉬이 넘길 수는 없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네요, 좋네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하고 이 종목의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스타 항공을 생각하세요. 항공. 이스타 항공주께서는 이스타 항공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사실 세이모가 이 비트코인을 고른 게 좀 많이 의외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달 동안 과연 이 중에 이 20개 종목 중에 어떤 게 가장 급등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네. 지켜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0달 후에 우리가 이 뉴스를 리뷰하게 됐을 때 우리의 구독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어 있을지 구독과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와, 구독 틈을 드래프트네요. 놓치지 않으시네요. 네. 유튜버로 발전하고 있는 이주입니다. 이스타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네. 우리 갱스터 다음 PD님의 갱스터의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뉴스를 네. 일단 저는 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다들 아시죠? Tiffany & Co. 아, 네. 티파니예요? 네. 우와. 이 민트색 이 상자가 굉장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맞아요. 로망이에요. 그쵸. 로망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티파니에 대한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재밌는 뉴스인데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티파니앤코가 처음으로 남성용 약혼 및 결혼 반지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사진을 좀 띄워드릴 건데 이 티파니앤코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창업자인 찰스 루이스 티파니의 이름을 따서 네. 티파니앤코라는 회사의 명이 된 거고요. 현재는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루이비통 모의 헤네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남성용 반지 라인을 출시를 한 이유가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은 뭐 당연히 시장 확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새롭게 내놓은 거죠. 근데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동성 혼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성별을 굳이 나누지 않는 요즘 패션 트렌드에 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런 반지를 출시를 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티파니 측에서는 또 이게 사랑과 어떤 포용력,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어떤 표현이다라는 네. 좀 멋진 의미를 그렇네요. 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하는 걸로는 남성용 약혼 반지는 우리의 유니크한 러브 스토리를 축하하기 위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다. 오. 이렇게 또 멋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티파니 하면은 여성용 반지로 굉장히 당연하죠. 유명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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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프로포즈 할 때도 많이 하시고 결혼 웨딩 밴드로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종로에서 사면서 여자한테는 티파니에서 사줘야 되는. 그쵸. 아니에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종로에서 샀는데? 노코멘트. 네. 네. 일단 이 여성용 반지를 처음으로 출시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886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를 사기 위해서 티파니를 찾았던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앉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성용 반지 같은 경우도 좀 전통적인 웨딩밴드하고 디자인상으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네. 가운데 다이아 박혀 있는 거. 그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사에서는 CNBC 기사인데, 이 새로운 뉴스와 함께 또 매출 성장도 견조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해에 티파니 앤 코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 정도의 주얼리 판매 실적을 보였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이 전체 매출에서 여성용 반지가 2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네, 높은 비중이죠. 근데 이 LVMH의 루이비통 모의 헤네스의 이제 인수가 합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지난 1월에 네, 맞아요. 합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LVMH가 실적을 발표할 당시에 티파니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시계나 주얼리 부문 매출이 무려 138%나 증가했다라고 밝혀서 좀 뭐 시너지 효과를 잘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용 반지는 이번 달부터 전 세계의 뭐 모든 매장은 아니겠지만 특정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뭐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우와.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뉴스인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그 기사 이런 것 좀 찾기 위해서 저는 이게 눈에 되게 많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중년 남성들이 옷을 되게 멋있게 입고 다닌다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광고판 이제 영상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그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년 남성 여성들을 모델로 내세워서 광고를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중년 여성분들이야 원래부터 소비가 굉장히 많았던 그쵸. 분들이고 네. 근데 최근에는 남성분들을 모델로 삼는 그것도 나이 드신 중년 남성들을 모델로 삼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사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루밍 시장이라고 그쵸, 부르잖아요. 그루밍. 네, 그루밍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몇 년 전에 그루밍 시장이 굉장히 핫했다가 사실 코비드 때도 팬데믹 때도 그 그루밍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남자들이 안 나가니까 그쵸. 이 굳이 수염도 안 꾸밀 깎는 거야. 필요가 없죠. 심지어 네. 수염도 안 깎는 거야. 되게 이제 침체되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 그러면 기업들은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뭘로 우리가 추가적인 더 매출을 올릴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 그루밍 시장을 좀 타겟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피셜입니다. 맞는 네.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왜냐면은 진짜 그 사실 코비드 때는 남성 그루밍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들도 화장 그쵸. 들하고 네. 여자들도 패션도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패션 맞아요. 업계도 네. 워낙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 더 뭔가 크게 바운스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기업들이 찾아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이 팬데믹 때 그 면도
그 면도기 시장의 최강자가 아마 질레트인가 네네. 그럴 거예요. 질레트가 그리고 질레트 모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도 주가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면도기도 안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사는 거죠. 마스크 쓰면 안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회복되는 기간에 어차피 펜트업 디맨드가 있는데 기존의 펜트업 디맨드보다 추가적인 그 매출 성장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남성용 시장을 좀 타겟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와. 맞아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는 여성분들이 네.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뭐 결혼해 줄래? 이런 날이 좀 오지 않을까. 물론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당연하죠. 그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싫어할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가, 네. 너 종로에서 받을래? 종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종로 폄하 발언. 브랜드, 네. 브랜드 받을래? 브랜드 아닌 거 받을래라고, 이게 딱 그 네.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봤을 때, 누구나 당연히 브랜드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에 대해서. 그쵸. 여성분이 이렇게. 남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 그쵸. 이건 우리의 논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 남자가 프로포즈해야 남성용 되느냐? 반지를 출시를 했다는 건 네. 보통은 남성분들이 여성용 반지를 사서 이렇게 그쵸, 그쵸. 프로포즈를 네네. 하니까 이제는 여성분들도 남성용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하는 네. 뇌피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게 디자인이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가운데 보석이 박혀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남성들이 그걸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좀 여성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가 막 도드라지진 않아요. 영상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좀 남성분들이 그냥 좋아하실 보편적으로도 끼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너무 결혼 반지스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 있지만 이게 성공 여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는 거고 네. 어쨌든 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얘기해드리면 제가 티파니가 인수된 지 몰랐거든요. 네네. LVMH의 루이비통에 인수된 지 몰랐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올해 3월 달에 루이비통 매장을 갔는데 액세서리들이 다 파격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액세서리사를 이 패션 기업이 인수를 할 때 보통 할인을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다음번에 뭔가 이제 꿀팁. 모기업을 인수할 때 그 모기업 인수를 하는 회사의 그 매장에 가면은 그렇구나. 명품 액세서리 좀 많이 할인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유, 좋은 팁이네요.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내 계좌는 그냥 지나갈 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타 항공께서 준비하신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목이 굉장히 어그로를 끌었어요. 만약에 주식이 오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근데 사실 그 실제 내용은 오르기만 한다면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약세장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럼 우리가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베어마켓을 테디베어 마켓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린지 베어라고 하죠. 그렇죠. 회색 곰, 그러니까 사나운 사냥꾼 곰으로 만들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 투자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귀엽네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밌다. 네. 실제로 뱅가드에서 2,000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어요. 2017년부터 꾸준히 조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 12개월간 향후 앞으로 주식시장이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응답을 하는 그 조사를 비율을 보는 건데 팬데믹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응답 비율이 4%였대요. 근데 팬데믹이 일어난 4월에 네. 8%로 늘어납니다. 2배. 근데 아시겠지만 4월 이전 3월 26일이 저점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는 이 그 응답 비율이 5%로 좀 줄어들었어요.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시장을 앞으로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이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심리가 변하게 되는 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되게 눈길을 끌었던 게 이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그룹이 있어요. 그 네. 그룹을 조사해봤더니 일단 나이가 60 이상입니다. 오. 온갖 시장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아, 자산 규모가 베테랑들. 22만 달러 넘는 그래도 좀 높은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높은 자산 규모를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식 비중이 70% 이상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오. 다만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나도 지금 빼놨다가 나중에 사야지라고 하지만 어허. 그 사람들의 그룹에 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절대 저점에 못 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이 약세장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쵸. 네. 약세장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 약세장을 테디베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리찌베어, 그러니까 회색곰, 사나운 회색곰으로 만들 것이냐, 결국은 투자자의 선택인데 이런 그 약세장에 너무 민감하면 오히려 착오를 범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좀 남겨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진짜 평생을 우리는 약세장을 보고 살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보고 네. 살 거고. 하지만 결국은 이 고점을 다시는 회복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약세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 나의 선택이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시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맷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같은 곰일 거 음. 조금은 맷집이 있는 회색 곰이 되자, 이런 교훈도 좀 있지 그래서 않을까.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 깊어요. 네.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시장을 불마켓으로 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를 만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준비해봤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쓸피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